자, 그러면은 박인노의 누앙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봤을 거야. 여러분 학습 활동에 나왔을 거고, 올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작품입니다. 왜냐면 상춘곡이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 근데 박인노 작품들이 좀 안 나와서, 예,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누추하다. 항집, 누추한 집 노래가 되겠어요. 에이? 어디 보자. 문제 먼저 보면 문맥미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포인트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박스 있죠. 보기 제시된 가해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밖에 없네. 자, 3번 박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누앙사의 전반부에는 궁핍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궁핍한 처지 화제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 양반이니까. 향촌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여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성현의 올바른 도가 정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디 보자. 요렇게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양비, 전후 임진왜란 직후에 양반, 몰락한 양반, 뭐 가난한 양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양반의 모습을 통해서 피폐한 상황을 전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 양반인데, 그래서 어떤 피폐한 상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네요. 어쨌든 보도록 하고요. 이 박인노란 사람은 이제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 근데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작품에서는 좀 가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는 겁니다. 누앙사 누추한 집이고요. 보겠습니다. 어리고 우월한 것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우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 모름. 촌놈. 어리고는 어리석고죠. 어리석고 우월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내가 제일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맥음이 파악하는 게 있었네. 요호. 1번에 1번.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맞고요. 타인에게 봉사하며 서러웠다? 아니죠. 예. 봉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시 지문입니다. 길흉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길 좋은 거, 흉 나쁜 거, 화 재앙 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어허, 여기 드러나는 화자의 어떤 인생관이 드러난다.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운명론적 세계관.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붙여두고 운명을 따른다.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을 딸감삼. 풍조 아침바람, 석우 저녁비, 이런 뜻이 되겠네. 한자 그대로야. 아침바람 저녁비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닷홉밥 서홉죽에. 발음 좀 어렵다. 닷홉밥 서홉죽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양식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양식에 연기도 하도 할사 많기도 많구나. 그럼 양식 뭐 얼마 없는데 이거 하느라고 연기가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죠. 왜?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연기 많지. 젖은 지푸라기니까 연기가 많이 나죠.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벌려 졸 밀듯 나오니. 직유법이네요. 장기판에서 장기 좀 도본 친구도 알겠지, 그치? 그 밑 작은 거 있잖아. 그거를 밀듯 나오니 인정청리에 차마 혼자 먹을 것인가. 자, 밥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이거 먹으려니까 자식 새끼들이 우르르 오는 거야 또. 인정천리 사람의 정과 하늘의 이치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네, 설이죠. 덜 데운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예, 가난 드러납니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옮길 것인가 역시 서리법이죠. 생활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장부의 뜻은 옮기지 않는다.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안빈 일념 화자에 지향점 나와 있죠. 예, 안빈 일념 가난하지만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안빈 가난하지만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저하다가 이제 두렵다, 멀리한다, 꺼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렵다, 꺼린다, 멀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뭘까요? 옳게 살려 하니 나부터 두렵다 이런 얘기죠. 그치? 힘들다는 얘기지. 즉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 속에서 옳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솔직한 심정이 나타나 있네요. 정은아 정신 차려. 정은아 책상 갖다 줄까? 서서 하는 책상 있던데. 괜찮아? 왜? 갈비도 서서 먹잖아. 서서 갈비. 예전에 술집이 서서 먹는 술집이 있었어요. 진짜 서서갈비가 왜 서서갈비면은 진짜 그 서울 본데는 이게 불판이 다 못 파. 진짜 서서 먹어.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물론 고기가 이제 뭐 유명해서 이게 뭐지? 그 뭐라 그래요? 돌아가는 거. 손님 돌아가는 거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해돼요? 서서 술 먹다가 휘청하거든? 그럼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앉아서 먹으면 술 찰 때까지 먹잖아. 근데 서서 먹으면은 아까 취하면 넘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해요. 운전은 술을 밑에서 사와야 된다고.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서서갈비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 서서갈비죠. 근데 우리 동네 서서갈비가 있는데 거기다 앉아서 먹던데. 그게 왜 서서갈비지? 예. 그런 갈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갈비 먹고 싶다. 소연이 갈비 좋아하니? 네. 소갈비, 양갈비, 돼지갈비, 닭갈비? 양 안 먹었어요. 양갈비 맛있는데. 또 뭐 있지? 갈비? 물고기 갈비. 물고기 갈비 맛있어. 회 보면은 그러니까 기름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한 부분이 있거든? 그게 물고기 옆구리살. 그 갈비지 뭐. 또 없나? 갈비가? 소, 양, 돼지. 개는 우리가 안 먹죠. 개는 거의 안 먹는 추세고. 없네? 갈비가? 네. 알겠습니다. 메추리? 좀 작아서 뭐, 자! 왜요? 메추리도 먹어. 메추리 알아? 메추리? 메추리 알은 봤지? 조그만 거. 메추리가 요만해요. 요것도 먹어. 참새도 먹는데, 예전에는 참새도 먹었어요. 포장마차에 참새도 팔았어. 참새를 치킨처럼 팔아. 그리고 통닭 사면은 통닭 이렇게 굽거나 튀겨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 말고 통닭으로 주죠. 참새도 그렇게 주거든? 비주얼은 참새인데, 참새는 통닭인데, 이제 먹으면 약간 비릿하고. 옛날에 통닭은 닭이 아니라 비둘기였다면서. 아니야, 비둘기 팔았어. 따로 팔았어요? 비둘기 팔았어요. 예. 예전에 비둘기도 우리 먹었거든. 예전에, 옛날에는. 지금은 비둘기 안 팔잖아. 중국에서는 비둘기 먹어요. 비둘기탕, 비둘기구이, 비둘기포, 비둘기 또 뭐 있더라? 튀김.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좀 냄새가 나. 비린내. 근데 그거 없애는 게 기술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먹는 얘기 왜 했지?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유여 거꾸로 하면 여유죠. 여유.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고 여유 있으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라. 이때 병은 술병, 술이 담겼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꾸가 좀 드러났죠. 그래서 역시 뭘 나타내요? 가난하다 나타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문맥음이 니은 1번에 2번 대꾸 방식을 통해 맞고요. 부정적인 상황 해소가 뒷부분 아니다. 가난을 드러낸다. 다시 지불입니다요.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 탐욕스럽고 멋대로구니 대낮에 강도로다. 야, 가난한데 이 쥐새끼도 한 마리가 있네. 그죠?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 3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때때로
음영하며 읊으며 이런 얘기죠. 자, 석소삼정은 뭐냐면 시경의 한 작품입니다. 시경이 나오는 한 작품이고 쥐의 무리가 어떤 한 집안의 이제 곡식을 거덜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 쥐는 이 쥐는 관리들 탐관오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를 쓴 게 있어. 시경의 석서 3장을 때때로 음영하며. 자, 볼까요? 그러면 문맥 파악하기 3번 옛 문헌의 작품을 인용하여 맞고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가 아니라 처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3번도 틀렸네. 다시 지문 보겠습니다. 석서 3장을 때때로 음영하며 탄식 무언하며 탄식이 있지만 말하지 않으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가난을 어떻게 돼? 감내한다는 얘기죠. 감당하고 인내한다. 줄여서 감내. 소연아, 감세는 뭐니? 감세. 아, 내가 지금 감세. 뭐 그죠? 예. 날 모르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갈 건가? 아, 지금 감세. 미안. 예, 이거 말투야, 말투. 자,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쁜 일이야. 여기 서리법. 나쁜 일일까? 기한이 절신한다. 일단심을 잊으려는가? 기한, 기야. 배고픔, 한, 추위. 배고픔과 추위가 절심, 온몸에 끼쳐 있어요. 절신한다. 일단심을 잊으려는가? 하나의 단심, 붉은 마음. 우리가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을 잊을런가? 역시 서리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 가난한 상황이지만 나의 신념, 나의 절이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략 됐고요. 보겠습니다. 강호의 한 꿈을 꾸언지를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 잊었도다. 어집어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어느덧 보기도 하고.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고. 야, 이거 다 현대어풀이 해놨네. 거의 80% 이상을 현대어풀이 해놨어요. 80%가 뭐야? 90%. 유비군자들아, 놀러 댕기는 사람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빌려사라 뭐뭐다오.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되어. 자, 이거는 자연과 자연 친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문맥음이 파악하기 1에 4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 안 했는데 물화일체를 실현한 것이란 만족감 부가 아닌데요. 예.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되어. 자, 밝은 달과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명월청풍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자연과 친구되어. 이 명월청풍을 의인화했죠.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예, 자연 친화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심한 백구야. 자, 백구는 흰 갈매기지요. 이 갈매기 구자. 무심한 흰 갈매기야. 오라 하며 가랴 하랴. 역시 서리법. 오라 하며 가라고 할까? 다툴 사람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 놓으라. 그럼 다만 이뿐인가? 이게 뭔데? 풍월강산. 그죠? 이제야 소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자, 이게 뭐냐면 중략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중략 부분에 소나기가 잠깐 와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었는데 소나기가 잠깐 와서 서쪽에 언덕에 작은 논이 하나 있어. 이 사람 거. 그래서 가서 이제 물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제 논에다가 대놓고 논 갈아야지. 그래서 소를 빌려준다고 약속한 사람 집에 막 닿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절해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다가 맞아, 내가 한때 자연을 좋아했는데 라고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제야 소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짓이 있을까마는 무상하다. 이때 무상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하겠어. 뭐 허탈하다. 뭐 허무하다. 뭐 온갖 의미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몸에 무슨 지치는 뜻이에요. 뜻. 무슨 뜻이 있을까마는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은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렸노라.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시 안빈일념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싫다 여겨 싫다 여겨 손을 댄다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불이 부러워 여겨 손을 친다 나올까 역시 서리법이죠. 그리고 여기는 대꾸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빈천과 부기를 활류 들어갔죠. 손을 해다 저리 가 이걸 손을 해다라고 해. 손을 치다 이리 와 손짓하는 것을 소리치다 손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천과 부기를 활류를 해놨어요. 뭐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뭐 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뭐 활류 의 뭐 다 좋습니다.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섬겼으리 역시 서리법. 그러면서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섬겼으리. 이때 명은 뭐니?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맡겨놓고 사는 거야 이 사람.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살까? 서리법. 가난하다고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고 100년 살까?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대 살았는가? 원원이 공자 제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 석승이 뭐 중국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해 살았나? 자, 문명이 파악하기 1의 5번입니다.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생각에 그리지 않다는 강조. 오케이. 그래서 1번에 답 5번이 되겠네요. 원원이가 오래 살고 석승이가 일찍 죽었나 보다. 그치? 가난한데 오래 살고 부자라서 부자인데 일찍 죽었나 봐요. 빈이무원을 어렵다고 말하는 빈이무원 가난한데 무원 원망이 없어요. 가난한데 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빈이무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지향이 되겠죠. 화자의 지향. 빈이무원. 가난한 가운데 원망이 없는 것을 어렵다건만은 내 생에 이러한데 서러운 뜻은 없다. 내 생활이 이러한데 어때요? 가난해. 가난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다. 자신의 어떤 신념,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는 단사표음 한자가 잘 안 보이지만 간단한 음식이야. 간단한 음식. 표음, 표주박에 물. 소박한 음식을 단사표음이라고 합니다. 소박한 음식 단사표음. 단사표음이도 좋게 여기노라. 자,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 자, 안분지족 같은 경우는 부자들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100억 있어? 괜찮아. 만족해. 이것도 안분지적이죠. 주머니에 1000원 있네? 괜찮아. 컵라면 하나 때릴 수 있어. 이것도 안분지적이죠. 1000원 컵라면 못 먹나? 사발면. 얼마니? 육개장. 1000원 넘었나? 안 넘지. 한 600원? 7, 800원 하나? 육개장이요? 응. 850원. 몰랐네. 그래도 아직 1000원 안 넘었구나. 이제 인하대 식당 라면이 되게 쌌거든. 언제지? 100원인가 그랬어요. 라면이. 끓여줄 라면이야. 100원. 그 학생들 위해서 그냥 끓여준 라면 100원인데 예전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물어보니까 500원 됐다 그러더라고. 많이 올랐네. 예, 근데 계란 안 풀어줍니다. 그냥 라면만 끓여주는 거야. 요즘 얼마지? 안 하나? 코로나 때문에? 예. 자,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온, 따뜻한 거. 따뜻. 포, 배부름. 포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로 삼아. 충효. 화형제, 신붕우. 신붕우는 뭐예요? 믿을 신, 붕우, 친구. 이거 중국 발음을 어떻게 하니? 붕우. 펑여우. 예, 친구죠, 친구. 펑여우. 자, 충효. 화형제, 신붕우, 이거 뭐예요? 유교 덕목이네. 삼강오륜 중에 나오는 거죠. 삼강, 충, 효, 열.
그치? 오륜은 뭔지 기억 안 난다. 형제 친하고 친구들의 믿음이 있고 노인 공경하고 두 개는 뭐지? 부부유별. 그쵸? 부부끼리 서로 조심하고 하나는 뭐지? 조는 학생 때리고 이건가? 자,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봉우를 외다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외다는 틀렸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서리법 없단 얘기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질문하시게 없으면 1번 아까 했고 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B는 뭐니? 그 밖에 남은 일이고요. 아마 세상 일일 것 같아. 속세에 대한 일. 그리고 A는 강호의 한 꿈, 자연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1번 A와 B는 모두 화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해야 된다. 선결한 말은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아니올시다. A와 B는 모두 화자가 절망감 아니죠. 자연 좋아하는 게 절망감이 아닙니다. A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 맞을 것 같고 B는 화자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거 아니야. B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었는가요? 그 밖에 남은 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목 A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은 아니지. 그냥 자연 풍류를 좋아하는 거고요. B는 화자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아니고요. A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 계기이고 B는 화자가 뭔 소리야? 답 3번밖에 없군요. 네. 질문 3번입니다. 박스 아까 우리가 봤죠? 가의 관점에서 봐라. 궁핍한 처제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 이걸로 부른 겁니다.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이 썩은 짚을 때깔 사마에 드러나는 궁핍한 모습은 전란 후 피폐해진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드러냈다. 오케이. 인정청리에 참아 혼자 먹을런가와 탐욕스럽고 멋들어구니 대낮의 강도로다. 에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하지 못한 현실적 비판이 담겨있다. 오케이.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와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는 곤고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선비로서의 다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야?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기준이 다르지.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 이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자 다음에 4번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와 충효를 일삼아에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며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성. 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기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에 드러나는 비참한 현실은 전란으로 인해 궁핍하게 살아가는 백성 관련해. 맞죠? 자 그러면 3번일까 4번일까입니다. 자 기준이 뭐였어요? 궁핍한 처지에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견해. 이거하고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와 충효를 일삼아이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선비로서의 당위. 3번은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 선비로서의 다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 얘는? (2번도) 안 되는구나, 이거. 2번도 안 되네, 미안. 다시요. 기준점 이거죠. 궁핍한 화자 처지, 임진 직후 피폐된 상황을 드러낸 것. 2번 다시 볼게요.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겠는가. 탐욕스럽고 멋들어구니 대낮의 강도로다에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한 아니죠. 이게 더 아니네. 네. 성현의 올바른 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피폐한 걸 나타내야 되겠지, 그치? 2번이 더 답이 아니구나. 네, 2번 답 하겠습니다. 근데 3번하고 4번도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게 뭐예요? 그래요? 문제가 던져준 기준은 이거란 말이야. 그치?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뒷부분 때문에 얘네들이 좀 끼어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여기 3번과 4번은 나라의 피폐해진 상황보다는 어떤 선비로서의 다짐,
양반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좀 내가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어쨌든 2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 벗어나 버렸어. 수능에서는 뭐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수능은 뭐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2번이다. 내 개인적 입장에서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선지는 아니다. 자, 질문이요. 괜찮나요? 자, 다음 작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게 기냐 또 얘는. 조우인의 자도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자도사 뜻은 뭐냐면 한자가 스스로 애도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도가 애도고 자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스스로 애도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우인이다. 우인이. 자, A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문맥음이 파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섞여 있죠? 이런 것도 좀 까다로운 거지. 예. 다 읽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박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박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지요.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를 통해 표출했는데, 그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지. 왕이 폐위시켰는데, 예. 조우인의 반대편에 있던 대북파는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가 모함한다. 이로 인해 조우인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우인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하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며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조우인은 자연문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선녀 비유, 옥황의 비유, 충정, 그치?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삼위인국, 송비인국? 그치?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마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썼지 않겠는가? 이런 썰도 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지요. 스스로 슬퍼한다. 스스로 애도한다. 되게 쉬워요. 이거 다 현대어로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그곳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백년 인생의 인해인 만나보아 산과 바다의 맹세한 사랑의 참말씀 믿었더니 왜? 미안합니다. 어쩐지 갑자기 중간부터 이 내용이야 있는데 미안합니다. 화면 때문에 안 보여서.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면 어찌할까. 주렴을 손수걷고 옥계단에 내려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계신대 바라보니. 임계신대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박스 보고 왔죠? 옥황이잖아. 옥황.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임계신대 바라보니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자, 구름창 안개문 가렸다 방해물.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으로 광안궁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뵀던 님 첫나체 잠깐 뵈니 내 님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이렇게 뵙고 다시 뵐래 생각하니 3,000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벌렸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이거 대구법이죠.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옥경을 떠나서 옥황상제에 있는 고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는 인간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티프, 이런 이야기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적강 모티프. 원래는 모티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학 용어가 모티프로 되어 있더라고. 인생 방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방명이란 말은 이제 기박한 운명이죠. 예.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온 지 10년 됐다는 얘기지, 그치? 인간 세상에 내려온 지 10년. 쓸쓸하다 정서 나와 있습니다. 쓸쓸한 이유는 임과 헤어졌으니까.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셔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가 건너오니. 자, 약수는 요거는 이제 중국 전설의 강, 너무 넓어서 뭐 새가 날아가 건너가다가 빠져 되신다는 강인데, 청조사가 건너오니. 사는 사신, 청조는 이제 푸른 새란 뜻인데요. 이거 관용적 표현입니다. 좋은 소식 갖고 오는 거, 청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첩장도 푸른 그 종이로 싼 종이란 종이죠. 종이는 종이지, 그치? 푸른 종이란 얘기죠. 좋은 소식, 결혼한다는 얘기니까. 자, 삼천리 약수에, 그러니까 건너오지 못하는 곳에 청조사가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갑게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먼 길 멀다 하고 허이허이 들어오니. 자, 음성 상징어 의태어 있고요. 그리다 언구를 본듯만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리 쉬파리가 온 곳 홈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라니 백년 인생의 인연이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그 사이 무슨 일 이 맹세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사랑에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요 부분 됐고,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여기도 됐고, 내용은 그냥 없어요. 그냥 자기 그냥 기분 썰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중략.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이제 요게 아마 그 임목대비 폐위와 관련한 그 사화 선비의 난을 요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를 벼틀 쨘들 열을 주의 어찌할까. 서리법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은침을 빼내요. 은 바늘을 빼내요. 오색실을 꿰어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자, 이게 뭡니까? 임을 위한 행위죠. 임을 위한 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하건만은 천문 구중에 갈 길이 하득하니. 천문 하늘문 구중. 자, 우리가 보통 구중이라고 말하면 9겹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구중궁궐 또는 구중심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왕장소. 임금이 있는 처소를 구중궁궐, 구중심처 이렇게 표현해. 줄여서 그냥 구중 이렇게는 말합니다. 다시요.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끼워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지만 임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 자체를.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동짓날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달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자, 계절이 변하죠. 시간의 변화. 간장이 다 썩어 먹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둡다.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이것도 중국 거사 따갖고 왔고요. 누구 뭐였더라 이게? 황후 진화교.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돈 주고서 글을 사. 이 부가 한자로 쓰는 산문을 부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 그래서 다시 사랑을 얻었다. 뭐 그런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리에 빛을 쏘냐.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다. 다 자기 탓이라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 언어에 공교 없고, 그러니까 말에 공교함이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 즉 공교하다는 것은 뭐니? 말을 좀 가다듬고 말을 돌려 말어 이런 건데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치 몰라 다닌 일.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빡쳐서 봤지? 임목대비 폐비사건 폐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를 쓴 것.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역시 서리법. 창에 비친 매와 달에 가느다란 한 손 다시 짚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술빛하니 검은 거 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렵구나.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되어 밤마다 이화 백꽃에 피눈물 우러내어 오경에 잔어를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애증의 마음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현대어로 풀었기 때문에 분위기하고 정점만 보고서 쭉 달려오면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자, 1. 눈 위의 서리와 뜰가의 매화에서 관찰한 현상을 제시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지, 그치? 계절의 변화를 나타나주는 거고, 반벽청 등에서 창에 비친 매화달로 시선을 이동하여 계절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에? 당연하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누구지? 글쎄요. 응? 뭐 하려다 말았더라? 자, 2번 우선 제껴놓고요. 예, 보류. 황금이 많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뒤집힌 동의에 해가 비치는 현실 상황을 대응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 나타낸다? 황금이 많으면 가정적 상황 자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쵸? 이건 뭐 설명이 틀렸고요. 언어에 공겨 없고 눈치 몰라 다른 일을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 안타까운 심정. 이게 답이네. 그리고 5번 확인. 아쟁을 꺼내어 노래를 하는 상황과 거분과 줄 끊어져 연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 전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생긴 이 화자의 갈등은 뭡니까? 임과의 이별, 이게 갈등의 원인이지, 그치? 그래서 이건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에 가장 타당한 거는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섞어 있는 거. 기억에서 임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은 니은에서 임을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기억, 옥계에 내려가. 임 계신데 바라보니 가버렸구나. 외로운 청단으로 광안궁으로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뵀던 임 첫나체 잠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옥계단 술교했는데 못 봤어. 그랬던 것을 광안궁에서 날아올라서 첫나체 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기억에서 못 만난 것을 니은에서 만났고요. 그러면 요거 맞는 게 되겠고, 니은에서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약속하지 못한 채 디귿으로 내려오는 것을 아쉬워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디 보더라?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 생각하니 어쩌고저쩌고 뭐 없어요. 다시 뵐 일 생각하니 좌우에 벌렸는데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2번 설명이 약속 못했죠? 기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야. 다시 만나고 약속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까 하고 막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하계에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디귿에서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리을에서 임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 디귿은 인간 세상이 되겠고, 쓸쓸한 10년 세월 어쩌고저쩌고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리을,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펴실까?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을 다시 살펴보면, 시간의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리을에서 임과 제외하는 거죠. 요건 좀 보류 좀 해야겠습니다. 문제가 좀 풀기 좀 까다롭게 되어 있네. 왜냐면 이게 텀이 길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요거 우리가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게 인과관계잖아. 뭐뭐함에 따라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 우선 보류. 디귿에서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미음에서 임을 그리워한다. 그렇죠? 하계에서 님의 보고 싶어하고 이걸 다 자기 탓으로 돌려놨어요. 그럼 미음 확인해보자. 침실을 닫았으니 어디 볼까요? 음력서달 자물쇠 국기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간장이 그쵸? 여기 보니까 뭐 간장이 다 썩어 녹tuk자 그쳤으니 어쩌고 저쩌고. 4번 설명 맞는 설명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5번 리을에 가기 위해서는 화자는 자물쇠로 미음을 닫고 세상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군요. 네. 천문구중에 가기 위해서 자물쇠로 자기 침실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면 지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이 당연히 그냥 맞는 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하계에 내려왔다. 10년 세월 그림자 어찌 버리시는가. 반갑게 총조사 건너오니 사신 왔고 이야기 듣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첫 말씀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중략 들어갔고 그 다음에 sak풍 불구 천문구 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 이것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자 어디 갔어? 이번에 3번이 잘 안 제껴지는 게 뭐냐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자 어차피 화자는 인간계에 있는 거면 하계에 있는 거죠. 하계에 있는데 시간, 이게 인과관계로 지금 연결해 놨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리을에서 임과 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근데 리을은 천문구중, 그러니까 임 계신 곳이 맞죠? 궁궐 구중심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이기 때문인가는 내가 잘 확인이 안 되네, 지문에서는. 5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에요. 5번은 완전 엉뚱한 거기 때문에 5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고, 여기서 좀 걸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마 출제 의도는, 자 10년 동안 쓸쓸하게 있다라고 하고 쭉 썰을 풀었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천문구중으로 다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선지를 뽑아낸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이 선지를 좀 고쳐야 돼요. 어쨌든 답은 5번이 확실하니까 3번도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박스 봤죠?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00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고운 여인들과 달리 화자가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한 것은 작가가 불경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모함을 받은 이유에 해당한다?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한 게 불경스러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죠. 불경스러운 것은 우리가 박스에서 뭐였어요? 시지시, 인목대비, 폐비, 유폐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시를 표출했다. 요 내용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 요겁니다. 그쵸? 예,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장과 관련된 내용은 뭐였어요? 화장과 관련된 내용은 화장 요 부분이죠. 이별했기 때문에 빛바랜 화장 어디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그러니까 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님과 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드리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지가 않네요. 화장이 아니라 언어는 공교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 뒷부분이 들렸습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청조사는 이미 계신 곳에서 삼천리 약수를 건너 날았다는 점에서 작가의 임금의 소식을 전한 자연물, 옥돌리 18위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 후 사랑의 첫 말씀을 버려두고 이미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모함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임금도 원망, 은침을 빼내어 옷에 실끼워놓고 이미 옷을 깁고 싶지만 자신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지 걱정하는 모습은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남녀관계에 빗대어 드러낸 것에 해당.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된 후 밤마다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작가의 마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1번. 근데 문제가 좀 그냥 그래.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텀이 있고 또 중략도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위에 있는 문맥과 아래에 있는 문맥, 중략도 포함해서 봐라? 요거는 그렇게 썩 깔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질문하세요. 안 계십니까요? 자, 또 달리겠습니다. 왜, 쉬어야 돼? 소윤아? 쉬겠습니다.